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햄버거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요러한 리본을 하고,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때 당시 테스라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이제 일반 크루는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데, 저는 카운터에서만 일하고 아이들한테 풍선 나눠주고, 그 막 케첩 좀 나눠주고, 생일 파티 같은 거 주관했던. 근데 요즘엔 안 보이더라고요. 저 때는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지금 나이로 알바생은 좀 그렇고, 롯데리아 매니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햄버거의 역사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요, 뭐 피자의 역사도 했었고, 뭐 다 했는데, 햄버거의 역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햄버거를 먹다가, 햄버거는 언제 시작된 거지? 햄버거의 꽃은 패티인데 이 패티는 누가 개발한 거지?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반전이 있더라고요. 유럽권이 아니었어요. 패티가 처음 만들어진 게. 자, 어찌됐든 우리가 햄버거 하면 당연히 미국이겠거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맥도날드가 있고 버거킹의 뭐 창시자, 그 패스트푸드의 시작은 맥도날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영어로는 햄버거라고 하고 혹은 버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비프버거 이런 식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햄버거. 햄버거는 사실 샌드위치의 일종이죠.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고 이제 양파, 치즈, 피클, 막 양상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함 먹는 게 햄버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했을 때는 이제 햄버거가 그 빵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레귤러 번이 있고 미디움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즈버거는 레귤러 번이고 뭐 불고기 버거나 맥치킨은 뭐 미디움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햄버거 만들었었는데 깨가 뿌려있는 게 따로 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햄버거의 유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햄버거는 포인트가 그 패티잖아요. 샌드위치와 햄버거의 차이점이 바로 패티의 차이잖아요. 샌드위치는 아시다시피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이 도박하려고 빨리 쉽게 먹으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다 햄을 넣고 뭐 이제 오일을 넣고 그런 식으로 뭐 토마토를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샌드위치죠. 근데 원래 샌드위치는 영국이 이제 샌드위치의 본가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주로 한 종류만 넣어서 먹어요. 샌드위치에 진짜 큐컴버, 오이만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 튜나, 참치만 넣어서 먹는다든지 베이컨만 넣는다든지 한 종류만 넣어서 먹지 이게 여러 겹으로 먹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제 그거는 약간 미국식 샌드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티의 첫 시작은요. 의외로 따가닥 기마민족이었던 몽골이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그렇다면 징기스칸도 햄버거는 아니고 패티를. 그런데 그때의 그 패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그런 떡갈비 같은 그런 패티가 아니고 익은 게 아니고 몽골 사람들은 이 한 끼 식사를 말을 타면서 이동하면서 막 먹어야 됐기 때문에 고기를 막 먹는데, 열량이 높은 고기를 먹는데 뭐 말고기라든지 그런 고기를, 말고기가 좀 말근육 질겨요. 그래서 말고기를 막 다져서 소금, 후추 뭐 이런 식으로 뭐 양파도 넣고 파를 넣고 막 이렇게 간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말 안장에다 주머니에다가 달그락 매달아 놓고 건조기우니까 좀 덜 상했나 봐요. 그거를 막 이렇게 먹었던 그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런 다져진 패티가 그 타타르 스테이크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크라고 하기에는 생으로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육회와 비슷합니다. 자, 타타르 스테이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몽골의 대표적인 요리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전 이 비주얼을 보고 육회인데? 육회잖아요, 그쵸? 계란을 넣는 것도 똑같고 이게 그런 육회의 기원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배를 추가하고 이렇게 마늘도 넣고 육회 먹고 싶어. 육회 탕탕이 광장시장 가고 싶다. 자, 어쨌든 이 몽골의 이런 다져진 고기에 계란까지 넣는 이 비주얼은 거의 뭐 우리나라 육회랑 거의 흡사하다. 우리나라랑 몽골이랑 비슷한 문화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가 몽골에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타타르 스테이크가 어떻게 유럽으로 가서 패티가 되었을까? 이걸 어떻게 익히게 됐을까요?
이 타타르 스테이크는 몽골에서 너무 인기 있는 그런 메뉴고 대표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갔냐면 13세기에 영국의 왕 헨리 3세의 교서로 이제 한자 동맹이 결성이 돼서 유럽 쪽 발트해 연안에 이 북해 상권이 막 핫해지면서 이 타타르족도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걸 보고 오 맛있어 보이는데 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도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센 걸 못 먹겠어. 그래서 익혀볼까 했더니 여러분 다져진 고기에 후추, 소금, 뭐 양파, 파로 이렇게 버무린 거 익히면 완전 맛있지. 그게 바로 떡갈비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야. 익히니까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게 독일에서 그 스테이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스테이크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마침 독일의 함부르크였어요.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이 스테이크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고 맛있지. 그리고 이게 질기지가 않잖아. 그러면서 독일에서 또 엄청 유행을 하게 된 요인은 독일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연한 고기를 이렇게 살짝 구워서 레어로 먹고 육즙이 쫙 나오는 그런 질 좋은 고기를 먹었지만 그런 독일의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질긴 고기밖에 먹지 못했어요. 근데 질긴 고기는 구우면 너무 질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져가지고 소금 후추로 간해가지고 딱 구웠더니 질기지 않고 육즙도 풍부하고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함부르크에서 이 패티, 함박 스테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함박 스테이크의 그 함박이 함부르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햄버거라고 하면 자 이쯤에서 햄버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햄버거는 빅맥이죠. 이 햄버거라는 건 사실 햄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햄버거는 왜 햄이 안 들어가? 이건 그냥 고기인데? 그럼 이 고기 패티가 햄이라는 건가? 햄이라고 하면 뭐 소세지 같은 그런 햄이잖아요. 샌드위치에 들어간 게 햄이잖아요. 햄버거에는 햄이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의 그 햄은 우리가 아는 그 햄이 아니라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함박 스테이크가 되고 함부르크가 햄버거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된 거래요. 함부르크가 햄버거 스테이크가 된 거고 스테이크 빠지고 햄버거가 돼버린 거죠. 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햄버거에서 이제 햄 빼고 버거가 하나의 얘의 대표적인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미사로 붙어가지고 새우버거, 치즈버거 뭐 이런 식으로 대리버거, 뭐 치킨버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뒤에 버거가 붙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원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함부르크에서 온 거라는 거 햄버거는 이거 알고 가실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고기를 다져서 만드는 이 독일식 햄버거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또 인기를 얻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독일 사람들도 이왕 먹는 거 빵이랑 같이 먹자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빵을 해서 이 햄버거의 모습의 원형은 사실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 이 햄버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프랜차이즈화되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죠. 정말 맛있는 음식.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햄버거 하면 미국을 떠오르게 된 걸까요? 지금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런 거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또 사랑하는 음식이 햄버거, 피자. 이 살찌는 이유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이 미국의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려면 역시나 맥도날드 얘기를 해야겠죠. 자 맥도날드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저희도 맥도날드에서 또 알바를 3년을 했기 때문에 교육도 받았어요. 제가 일할 때는 SOC인가 아무튼 시험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제 첫 번째 지점 얘기를 하면 역사가 긴데 1955년 일리노어주 디플레인스에 들어간 첫 번째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고요. 사실 프랜차이즈가 되기 전에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에는 맥도날드 형제의 맥도날드 따서 맥도날드 바베큐라는 이름으로 그 주유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가 지나가다가 잠깐 서서 먹고 가거나 포장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요즘으로 치면 맥드라이브 같은 체제로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가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 너무 많은 쉐이크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때 쉐이크 영업을 했던 레이크로 이 사람이 쉐이크 영업사원이었대요. 이 사람이 발명한 쉐이크 기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멀티믹서라는 쉐이크 기계입니다. 와 내가 알바할 때 이거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제가 일할 때도 이거 없었거든요. 아무튼 한 번에 쭉쭉쭉쭉 나올 수 있는 이 멀티믹서가 나왔고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은 햄버거에 이 멀티믹서에다가 이제 이 밀크쉐이크에다 먹었었대요. 뻑뻑해 콜라인데 콜라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
레이크록이 이거 영업하러 갔다가 얘네 너무 햄버거 맛있고 괜찮은데? 그리고 이 맥도날드 형제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줄 서고 인기가 많으니까 패티 굽는 사람 따로, 햄버거 번 이제 굽는 사람 따로, 조립하는 사람 따로 분업화를 실시한 거예요. 얘네 좀 되겠다. 그래서 얘네랑 같이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것을 이제 이 레이크록이 사서 프랜차이즈화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는 아치가 금세 가치가 하나였는데 이 레이크록이 2개로 만들어서 그게 훨씬 더 맛있어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맥도날드 M자 같기도 해가지고 맥도날드는 이 아치를 얼마나 그 뭐라 그러지?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알바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맥도날드 그 감자튀김, 맥도날드도 감자튀김의 그 자존심이 있는데 후추를 쓰리아치로 이렇게 뿌리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옛날에 알바한 사람 다 기억할 거야. 쓰리아치로 꼭 뿌리라고. 바빠 죽겠는데 대충 뿌리면 되지. 쓰리아치로. 근데 제가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딱 봤는데 쓰리아치로 안 뿌리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뿌리시더라고. 쓰리아치로 뿌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쓰리아치와 맥도날드의 노랑과 빨강은요, 그 인간의 식욕을 가장 자극하는 케첩과 머스타드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맥도날드가 알겠습니다. 웹에서 맥도날드의 노랑 다 빨간인 거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실이 들어가요. 확인해보. 야, 방송 방해하지 마. 깜짝 놀랐어. 어쨌든 그래서 맥도날드는요, 조용히 해. 자, 맥도날드는 이렇게 햄버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1988년에 압구정 지점이 1호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도 저의 과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햄버거에 처음 눈 뜬 게 거기였거든요. 자, 맥도날드 그 로데오 거리 그 1호점은요, 그때 교회 선생님이 여기서 해피밀을 사주셨는데 치즈버거를 처음 맛보고 신세계다. 저희 집은 진짜 이 생선의 밥과 국, 아침, 점심, 저녁 다 집밥만 먹었던 집이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얼마나 신세계를 느꼈겠어. 교회를 엄청 열심히 갔지.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햄버거 좀 사달라고, 내 생일에 햄버거 좀 사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그때 그 압구정 쪽에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몇 개 이제 새로 생긴 게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밴드 사무실을 했었거든요. 근데 데니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진짜 고급스러운 햄버거를 사주셨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햄버거에 이게 이런 하얀 접시에 햄버거가 이렇게 있고, 햄버거에 깃발 달린 이쑤시개가 꼽혀 있고, 감자튀김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썰은 그 감자튀김 들어있고, 너무나 고급지고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때 햄버거랑 가장 비슷한 맛이 요즘에 쉐식버거나 크라제버거.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제버거는 꼭 꼽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가끔 크라제버거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원래는 고급스럽게 레스토랑에서 이제 햄버거를 팔다가 이제 햄버거를 좀 저렴하게 패스트푸드화한 것이 바로 맥도날드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맥도날드는 1호점은 지금 폐점이 됐고요. 여전히 맥도날드는 잘 되죠.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예전의 명성만은 못하지 않나. 롯데리아가 너무 많이 치고 올랐어.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훨씬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1979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가 1984년에 버거킹이 들어왔어요. 근데 롯데리아는 솔직히 맛이 없었습니다. 뭐 롯데리아 업주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롯데리아에 인정하기 시작한 게 아재버거. 그러면서 클래식 치즈버거가 나왔을 때 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롯데리아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따가 클래식 치즈버거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 이 미군들에 의해서 햄버거를 좀 알게 되다가 우리나라에도 쫙 퍼지게 된 것은 1979년 롯데리아가 이제 들어오고, 80년대에 이제 버거킹,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KFC도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프랜차이즈가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이 퍼지진 않았었고요. 막 동네에 이상한 프랜차이즈 있었어. 막 딕시랜드 아세요? 막 맛없는 햄버거 집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어쨌든 햄버거. 근데 햄버거는 이제 햄버거 역사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햄버거가 요즘에는 뭐 성인병이에요. 대명사, 막 정크푸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햄버거를 만드는 그 시설의 비위생적인 부분과 같이 먹는 감자튀김의 열량, 전체적인 열량,
그리고 콜라랑 먹기 때문에 좀 그런 거지, 햄버거 자체만으로는 만약에 집에서 어머니가 한우를 가지고 패티를 만들고 정말 신선한 야채에 치즈에 우유와 먹는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만들어주실 분은 흔치 않아요. 패티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고기를 막 다지고 요렇게 동그랑땡이처럼 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오늘 햄버거 얘기를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역시 또 남자분들 군대리아를 빼먹을 수 없죠? 저는 절대 맛이 없어 보이는데 패티가 없잖아. 햄이야? 아, 진정한 햄버거네? 군대리아는 그냥 햄을 주네요? 패티가 없고? 햄버거 식빵에 햄을 주고 치즈 주고 저 그 정체불명의 그 마요네즈 범벅 그걸 넣고 감자튀김. 근데 이걸 먹으면은 그렇게 쾌변이라고 얘기를 많이 주변에 얘기 들었어요. 화장실을 꼭 간다고. 우유 때문인가? 어쨌든 군대리아까지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햄버거에 대한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대왕 햄버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게 뭐 별별 뭐 다양한 햄버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즘에는 햄버거의 추세가 좀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제 쉑쉑버거의 흥행으로 인해서 좀 더 맛있는 고퀄리티 햄버거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롯데리아에서는 아재버거부터 해서 클래식 치즈버거 라인이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도 프리미엄 버거, 뭐 그릴드 머쉬룸 버거라던가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쉑쉑버거도 막 줄 엄청 서고. 근데 저는 쉑쉑버거 먹었을 때 배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기억 때문에 그 뒤로 안 사 먹었는데, 여러분 쉑쉑버거 먹고 배 안 아프셨어요? 난 바로 배 아파서 하셨었는데. 어쨌든 너무 좀 느끼해요. 쉑쉑버거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맛이 없었어요. 저는 크루즈 버거도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 개취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햄버거를 너무 사랑하는 1인으로서 맥도날드에 3년 근무를 했고, 그때 지점장을 하라고 본사에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맥도날드에 진짜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때 일했으면 제가 요거 이렇게 유튜브도 안 찍고 있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햄버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햄버거가 먹고 싶네요. 빨리 끝내고 햄버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햄버거 역사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최애 버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이제 맥도날드 치즈버거였는데, 치즈버거와 더블 치즈버거, 떠치. 근데 요즘은 새벽에 시켜 먹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저희 집 주변에는 24시간 하는 데가 없어서 요즘은 롯데리아 클래식 치즈버거의 영혼을 뺏겨버렸어요. 미안하다 맥도날드. 아무튼 이따가 클래식 치즈버거 롯데리아 거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